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식을 셀프 패싱하고 영암교회 가서 추모 예배 쇼를 했다는 소식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김건희와 윤석열이 본인의 쇼를 위해 영암교회를 세트장으로 빌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성탄절에 윤석열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이 영암교회에서 김건희와 같이 성탄절 예배를 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명동 성당에 가서 미사도 드렸죠. 내 살다 무슨 종교를 배달 음식도 아니고 땡길 때마다 골라서 쇼핑하는 건 또 처음 봅니다. 물론 단순히 간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뭘 했냐가 중요하죠. 이 사진을 보시면 목사님 뒤에 대형 스크린에 수료 증서라고 쓰여있는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이게 윤석열이 50년 전에 영암교회로부터 받은 유년부 과정 수료 증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암교회에서 50년 전에 초등학생 신자에게 주는 유년부 수료 증서, 이거 과연 교회 측이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영암교회 측에서 윤석열의 수료 증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대통령실에 연락했을 수도 있죠. 다만 저 수료증이 이번 추모 예배 쇼처럼 국민들 개 돼지로 보고 쇼하기 위해 위조한 게 아니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벤트로 기획하고 윤석열이 직접 가져와서 공개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모 예배 쇼의 비하인드를 영암교회 부목사가 올렸는데 그거를 보면 영암교회가 무슨 극우 대형 교회도 아니고 윤석열하고 어떤 사전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부목사가 잠깐 서서 보는데 경호원이 강압적으로 당신 때문에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부목사에게 핀잔을 줬다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요즘 미용실도 예약 안 하고 가면 안 받아줘요. 다음날 예배를 전날 오후에 연락해서 누가 윤서방파 아니랄까봐 조폭들 룸사롱 가듯이 형님 몇 시에 가신다 룸 세팅해놔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했던 수많은 행위들이 당시에는 정상인의 모습으로 보여 그냥 넘어갔지만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뻘짓을 계속하니까 예전 일들까지 이렇게 까불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혐오하는 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인생에서 가장 슬픔을 가진 날.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누가 슬픔을 가진 날 이렇게 표현합니까? 저 진짜 처음 봐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윤석열이 슬펐다고 했나 보다. 저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슬픔을 가진 날? 일본어를 번역기 돌린 건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논문의 유지처럼 저 같은 서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급 표현인가요?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 슬픈 날 이런 표현은 들어봤어도 슬픔을 가진 날?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솔직히 개인적으로 윤석열의 영암교회 추모쇼에서 가장 궁금한 거 말씀드릴까요? 분명히 담임 목사가 예배도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일치 안 나오고 윤석열이 추모사를 읽는 것만 공개했습니다. 지들이 셀프로 각본도 쓰고 세트도 섭외하고 배우도 섭외해서 다 찍은 거는 찍었다 쳐요. 촬영 끝나고 교회에서 밥까지 먹었다는 건데 이거 밥값도 안 냈겠죠? 성금은 당연히 안 했고 난 왜 밥값이 제일 궁금하냐? 아니 교회야 남는 시간에 써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쟤들 주둥이에 들어가는 밥값은 너무 아까워. 어쨌든 이 부부가 타인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의 마음을 조롱하는 듯한 이런 쇼는 이미 후보 시절에도 보여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전두환 미화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유감이라고 한 발짝 물러났다가 그날 밤에 개사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낮에 유감이라고 했다가 밤에 집에 가서는 사과는 개나 줘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대하는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전두환은 박정희와 함께 군사 독재와 인권 탄압의 쌍두마차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공식적으로 내란 수괴 범죄 행위로 법정 구속까지 당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범죄자로 나와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전두환이 탱크 몰고 가서 민간인들 총으로 갈겨서 내란 수괴인 건데 박정훈 대령이 집단 항명의 수괴? 참 기가 차네요 갑자기. 그런데 이 전두환 미화 발언도 실수가 아닌 평소 윤석열이 가지던 신념임이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의해서 폭로되었습니다.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평안도에서 내려온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고도 했는데 평안도 사람은 전라도보다도 결속력이 강하고 반공 의식이 투철하다고 했다. 극우 유튜버를 보고 극우적인 발언과 이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저 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윤석열 사상 자체가 완전 극우 뉴 라이트인 거예요. 그나저나 부동식 육사 가요 못 가요? 윤석열이 했다는 이 발언들은 이어서 설명드릴 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고 정신
정신 나간 친일 매국노들이 매번 하던 거라 그닥 중요하게 언급드릴 내용도 아닙니다. 구구 뉴라이트 수구 꼴통인 게 지근거리에서 봤던 사람의 증언으로 입증이 됐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아주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재판을 왜 하게 됐는지는 전체적인 얼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핵심 줄거리만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의 검언유착 사건이 터집니다. 이동재가 감옥에 있는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한테 가서 유시민 범죄 알고 있는 거 불어라. 이게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이에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상고를 안 해서 무죄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요. 애당초 무죄 난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저거 잡혀갈 수 있으니까. 단순 취재윤리 위반 사건인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이 건 관련해서 이동재가 아예 무죄로 끝난 건 아니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한테 너 유시민 죄 안 불면 너 이 건은 따로 강요미수 혐의라고 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담으로 한동훈 대머리 얘기도 이 검언유착 재판 중에 나온 녹취록으로 거의 기정사실이 된 거죠. 검사가 이동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읽으려고 하니까 읽지 마세요 하고 급하게 막습니다. 판사가 읽어보세요 해요. 범사가 법정에서 읽은 그대로 읽습니다. 이동재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대머리한테는 얘기했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재판장 분위기 볼만했겠죠. 어쨌든 이 한동훈이 기자랑 짝짝꿍해서 총선 전에 그림 한번 짜보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대검에서 감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감찰부장이 한동수였고요. 어제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이 감찰을 막으면서 추미애하고 대립각을 세우니까 추미애가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권을 발동시켜가지고 감찰을 한 거죠.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윤석열에게 한동훈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니까 윤석열이 쉬워하지 마라고 했다는 증언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윤석열이 이 감찰 방해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냈다가 비의사실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볍다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개같이 원고 패소했죠. 그러니까 1심 때는 원고 윤석열, 피고 추미애였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지려고 개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한동훈 이동재 채널A 검언유착이 21대 총선 전 공작질 1탄, 2탄으로 나온 게 바로 손준성, 김웅의 고발사주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을 위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 측에서 음식 주문하듯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김웅한테 보내서 야 이거 고발해줘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고요. 피고발인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민주당 국회의원, 언론사 관계자 등등 해서 총 11명이고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었어요.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손준성에 대한 징계 시한이 지났다. 그래서 징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공소시효, 징계 시한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짜증나요. 일반 공무원은 기소가 되는 즉시 직무 배제예요. 유죄 무죄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지만 혹시라도 판결이 유죄라고 나오면 안 되니까 우선 네 일에서 손 떼라인데 검찰은 공무원 아닙니까? 아무튼 얘네들은 얘네들만의 세상 속에 사니까요. 어제 이 고발사주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손준성은 순정적 엘리트로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영혼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고발장 작성 지시도 그렇고 나갈 때도 컨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도 이 정권 들어서 관상 모의고사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관상을 좀 볼 줄 알잖아요. 손준성 검사 겉으로만 보면 좀 새님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손준성 측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발언을 듣고 내가 윤석열한테 결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냐. 물론 직접 지시를 내린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동수 전 감찰부장도 하는 건데 범행을 부인하는 범인들의 특성이 증거 있냐고 따지는 거다. 나보고 제시하라고 물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만 해도 아주 강력한 정황 사실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한동수 저거 증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부인하면 정황 증거라고 물고 늘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데 이거는 손준성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손준성은 100%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고발사주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준성은 특수부 검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입니다.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의원이 껴있는 총선에 개입하는 이런 사건을 손준성이 기획하고 실행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손준성은 증인한테 증거가 있냐 물을 게 아니라 윤석열이 시키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조폭들의 세계에서는 혼자 뒤집어 쓰는 게 돼요. 근데 법정에서는 내가 혼자 무조건 다 했다고 해도 먹히는 게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삼성전자 부사장이 혼자 했다고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삼성전자 부회장이 혼자 다 했다고 해도 삼바의 분식 회계로 이득 보는 사람은 경영승계 과정에서 명백하게 혜택 보는 이재용 혼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재용도 결국에 기소가 됐습니다.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은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 떡하니 찍혀 있는데도 자기가 보낸 게 아니다. 받은 김웅도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왔다. 둘 다 지금 자신들도 모르는 제3자가 중간에 껴있다.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니네 핸드폰을 국정원이 해킹했다는 얘기를 믿지 그걸 누가 믿겠냐. 근데 지금 손준성이는 머지않아 무너질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손준성 측의 변호를 듣다 보면 출구 전략이 전혀 없어요. 야 좀만 버텨라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네가 몸빵해.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손준성도 탄핵검사 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에요. 법정에서의 모습만 보면 손준성 보고 혼자 뒤집어 써라인 건데, 한동훈이 얼마 전에 이 고발 사주로 재판받는 범죄 혐의자 손준성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으로 영전을 시켜줬습니다. 손준성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고발 사주 고발장 자료를 수집하던 성상욱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으로 영전시켜줬어요. 꼬리 자르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깔끔하게 잘릴 거였으면 어르고 달래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어쩝니까? 손에 쥔 것도 별로 없는데 떡 물려줄 사람은 많으니 그게 언제까지 막아질까요? 최은순 김건희 재산 쓰면 좀 막아질 것도 같은데 윤석열한테 그 돈 쓰겠습니까? 공영지구 분양으로 200억 벌었는데 공사 지연돼서 나온 벌칙금 1억 6천 내기 싫어서 공문서 위조할 정도로 돈벌레 집안인데 윤석열한테 한 푼이라도 쓰고 싶겠습니까? 윤석열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